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조하나 씨는 엽산을 하루 한 알씩 꼭 챙겨 먹습니다.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씨는 최근 원래 먹던 합성 엽산을 버리고 더 비싼 천연 엽산으로 바꿨습니다. 합성 엽산 같은 경우에는 석탄, 찌꺼기나 아세톤 등 같이 좀 몸에 유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 엄마 박세진 씨도 마찬가지. 합성 엽산을 먹으면 암에 걸리거나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달 전 천연 엽산으로 바꿨습니다. 합성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고 아기 태어났을 때도 3살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선 천연 엽산을 먹어야 된다는 소문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엽산을 검색하면 천연 제품을 먹어야 하고 합성 엽산을 먹으면 폐암이나 규폐증 같은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글로 가득합니다.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도 2, 3일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니 엄마들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화학 공정을 거치는 합성 엽산은 임산부에 이어 태아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려면 천연이 아니라 합성 엽산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 UN 산하기구인 FAO 등도 합성 엽산을 먹으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천연 엽산은 구조가 불안정해서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빠르게 사라지고 흡수율이 낮아서 엽산을 먹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천연 엽산은 실제 흡수율이 합성 엽산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되고 실제 기형을 예방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엽산이 혈중이나 적혈구 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천연 엽산을 복용해서는 그런 요구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합성 엽산을 먹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기사들엔 100% 천연 엽산은 모 업체가 대표적이라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천연 엽산이 아니라 합성 엽산을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기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광고 기사인데. 업체에서 돈 받고 쓰시는 건가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저 대행사가 또 있어요. 이 업체의 천연 엽산은 2달치에 56,000원으로 석 달치에 3,4,000원 하는 합성 엽산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예비 엄마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 돈은 더 쓰면서 기형아 출산 위험성에는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는 겁니다. 좀 충격이랑 배신감도 좀 들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무엇이든 합성 또는 화학보다는 천연이 더 좋은 거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이면 왠지 더 안전하고 우리 몸에도 좋을 거라는 믿음에 기꺼이 비싼 값을 치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부 진윤정 씨와 아들 박희수 군은 매일 2번씩 비타민을 먹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천연 비타민만 먹습니다. 합성 비타민보다 더 안전하고 나쁜 성분이 적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좋다고 먹였는데 이게 진짜로 얘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축적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나쁜 게 축적이 될까 봐. 초등학생 희수에게도 천연이 좋다는 건 상식처럼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손댄 게 좀 더 적으니까 천연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블로그나 기사마다 온통 천연 비타민 얘기입니다. 합성 비타민은 석유 찌꺼기로 만들고 이걸 먹으면 암이 생기고 DNA가 손상된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천연 비타민이라는 제품은 합성 비타민에 비해 많게는 몇 배씩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과연 어떻게 만들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천연 비타민은 말 그대로 천연의 과일에서 비타민 성분을 추출해서 만듭니다. 화학 공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레몬이나 오렌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양이 워낙 적어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과일과 추출 비용이 들고 따라서 경제성이 없어 업체는 천연 비타민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천연 비타민이라고 알고 먹고 있는 건 천연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연 비타민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천연 비타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제품은 있지 않습니다. 천연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 합성 보존료 등에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합성 비타민은 어떻게 만들까? 합성 비타민 C의 원재료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이 옥수수 전분을 박테리아로 발효하면 아스코브산이 되는데 바로 이 아스코브산이 비타민 C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성분도 바로 이 아스코브산. 합성과 천연 비타민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물질입니다. 합성 비타민 역시 원재료가 천연 재료인 옥수수 전분이라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제품을 놓고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따지면서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마케팅에 먹히니까 천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은 좋고 합성은 나쁘다 이런 인식부터 일단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천연과 합성에 관한 오해는 단순히 비싼 가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연 재료, 천연 제품이 오히려 합성보다 몸에 더 안 좋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암과 신경통, 중풍 예방과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네팔의 천연꿀 석청입니다. 100명 중에 한국분이 사가시는데 몇 분 정도예요? 몇 퍼센트? 100분의 90%. 90% 정도가 이 가게에서. 가게에서. 예. 하지만 이 천연 석청을 먹고 얼굴이 마비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겪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5명이 숨지는 등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막 혈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가지고 아프다 뭐 다리 아프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네팔 고산 지역에 랄리구라스라는 꽃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벌이 이 독성 물질을 꿀로 옮긴 겁니다. 이런 일은 청정 지역 뉴질랜드와 호주의 천연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미국 천연꿀에선 유아에게 치명적인 보툴루늄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야생꿀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이지만 외국에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노약젤리를 먹고 여자들이 알러지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해지니까 노약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판매 금지까지 검토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경우로 천일염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해 웰빙 천연 소금으로 주목받아왔던 천일염. 하지만 최근엔 미네랄 양이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 많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순물이 많고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천일염 하면은 온갖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 그러는데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순물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동시에. 머릿결을 위해 유기농을 생각했고 머릿결을 위해 화학 성분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천연과 자연을 앞세우는 건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샴푸와 세제, 방향제 등 무수히 많은 생활용품들이 천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합성 제품은 믿을 수 없다며 집에서 천연 세제와 비누, 샴푸와 화장품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천연 세제 등 시중에 나온 천연 제품들도 가격만 비쌀 뿐 화학 제품과 기능의 차이가 없거나 떨어지고 집에서 만들어 쓰는 천연 세제는 오히려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독성 물질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연물 중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독성을 가진 것들이 많고
알레르기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대부분 천연물이란 겁니다. 천연 중에는 때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가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들이나 우리들한테 유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충분히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합성의 경우는 합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다른 물질들을 다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과 합성이 별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소비자들만 모를 뿐 전문가들도 알고 식약처도 알고 심지어 제조업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천연이 특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혼란, 잘못된 인식을 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정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크게 다를 바 없는 합성 제품과 천연 제품은 가격과 포장만 달리한 채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은 합성을 넣어서 팔고 고가 제품 천연으로 팝니다. 기업들은 고가 제품 팔아도 이익이고 합성 팔아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손해볼 게 없죠. 소비자들 괜히 천연 가격 몇 배씩 비싼 걸 괜히 구매해서 효과도 똑같은데. 일부에서 천연 제품의 우수함을 선전하기 위해 붕어가 사는 어항에 식품 첨가물 등을 풀어넣는 실험을 종종 하지만 이 역시 전혀 과학적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의 일환일 뿐입니다. 화학 물질을 넣든 반대로 몸에 좋다고 하는 홍삼을 넣든 붕어는 자기가 살던 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삼투압에서 자기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저거 진짜 나한테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오랫동안 화학 조미료로 오해받았던 MSG는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천연 물질이고 꾸준히 복용하면 혈전을 없애고 각종 암의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아스피린은 석유 화합물로 만들었습니다. 천연과 화학은 원재료가 다를 뿐 몸에 좋고 나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합성은 나쁠 거란 막연한 불안감과 여기에 편승한 상술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실체 없는 천연의 늪에서 앞으로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겁니다.